메타는 10% 감원했고 TSMC는 성과급 깎는다는데. 미국 빅테크 메타는 지난해 832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번 달에만 직원의 10%를 내보냈고, 대만 TSMC는 1분기 호실적에도 성과급 15% 삭감설이 나돌고 있다. 한국과 격차를 좁히려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글로벌 경쟁사 빅테크들이 인력을 줄이고 투자금을 쥐어짜며 사투를 벌이는 사이 우리는 어떤가? SK하이닉스가 노조의 파업 위협 속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양사 직원 모두 올해 1인당 평균 6에서 7억 원 안팎의 성과급을, 그것도 향후 몇 년간 고정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한 해에 100조 원 넘게 번 메타가 이달 8,000명을 감원한 것은 올해 AI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최대 1,450억 달러를 쏟아붓기 위해 비핵심 인력을 줄인 것이다. 대만 TSMC 역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8% 급증한 2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 사회는 전 세계 12개 공장 신설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내부 보상을 철저히 통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대만 언론들조차 TSMC 직원들이 한국의 성과급 제도를 추종해 파업을 벌이자고 선동한다는 우려 섞인 보도를 내보낼 지경이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최근 2년간 직원의 20%가 넘는 2만 5천 명 안팎의 인력을 감원했고, 주주들에게 주던 배당금 지급마저 중단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금을 AI 메가팹 공장 건설과 핵심 연구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보상잔치 대신 AI 랜드 공장 가동에 재투자를 감행하는 일본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연합의 움직임도 매섭다. 이들이 호황에도 성과급을 줄이려 하고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투자 규모 때문이다. 올해 아마존, 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4사가 쏟아붓는 설비 투자 비용만 2,600억 달러에 달하며, TSMC 역시 올해 35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승자 독식의 AI 시장에서 한 발만 뒤처지면 곧바로 삼켜진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 국민 배당금 논쟁까지 나왔다. 온 나라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숟가락 싸움을 벌이는 꼴이다. 지속적인 성장 없는 분배는 신기루와 같다.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1,500원대 고착되는 환율, 피해 대책의 만전기해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던 1,500원 선을 넘어서면서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뿌리째 흔들렸던 초대형 위기 때나 볼 수 있던 비정상적인 수치다. 정부는 고환율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4.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쳐 7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500원대를 이어갔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2.5%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 불안은 소비 침체를 초래하고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
고환율은 특히 취약계층에 치명타다.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채산성이 떨어지고 서민 가학에는 물가 급등으로 시름이 깊어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서 고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성장의 비용이라고 한 것은 경솔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과 내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중동 전쟁이 끝나도 국제 유가가 제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도 고환율을 부채질할 요소는 여전히 많다. 정부는 외환 시장과 물가 관리를 넘어 취약 부문에 대한 핀셋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이 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환 변동보험 지원도 늘려야 한다. 수입가스, 원유 가격 상승이 서민들의 난방비,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도 검토할 만하다.